푸른 눈의 인요한 체제로 여당은 혁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총선에 조추송 출마설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과연 약일까 독일까 이 얘기도 해보죠. 조금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한국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가문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는 등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인요한 교수가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인요한 체제로 여당은 혁신을 하게 되고 혁신위 구성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귀화한 외국인 가정 출신이고 또 이 세브란스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잘하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인요한 교수가 지난 8월에 저는 특별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밝힌 대목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신이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냐 그래서 저는 특별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실 순천 그냥 깡촌놈입니다. 광주항쟁 5월 25일 시민군 대표 통역을 3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경찰도 많이 따라다니고 우리 사무총장이 경찰 출신이라 처음에 좀 미워했는데 저는 전향한 386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랑 아니면 제가 의사가 안 됐고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분이고 순천 깡촌의 깡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이 호남과 순천 사랑도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를 체제로 뭐 너무 이제 TK 영남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호남 출신의 유명한 외부 인사 거기에 또 할 말을 하는 그러면서 좌우 통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인선이다라고 보이는데 안영환 부위원장님, 인요한 교수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뭐 들어서 알고 있고 방송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광주 가는 열차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요? 네,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를 굉장히 진하게 씁니다. 진하게 쓰죠. 저를 만나면 저 반갑성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이 외국계 외모는 뭐 서양 사람입니다만은 2012년에 특별 귀화를 했으니까 한국인이죠. 예. 내 고향은 전라도라는 책을 쓴기도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의 가족력이 참 특이합니다. 중조 할아버지가 유진벨이라는 분이신데 1895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광주, 목포 등지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요한 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존 린튼입니다. 이 미국 이름이 린튼에서 린을 인자로 두은 법칙상 그다음에 존이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 이름. 그렇죠. 그래서 임요한이라고 해서 순천 인시의 시조가 됩니다. 순천 인시의 시조예요? 그렇죠. 본래 태어나기 이제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순천 옮겨가서 내 고향은 전라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분이시고 뭐 이제 본인의 할아버지가 이제 유진벨 씨의 사이였는데 또 국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까지 할 정도로 독립운동에도 관심이 있었던 또 많이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전략적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또 전라도라고 강조하는 그런 분을 그리고 또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발 담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민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정치인이라 할 수는 없는 그건 상징적인 그렇죠. 그런 일이었으니까. 인물이신데 예. 요는 이제 혁신위원장에 앉아서 과연 성과물이 얼마 적용이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여당의 과거 혁신위원회 간사도 해봤습니다만은 혁신위원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위기 때마다 혁신위원회를 만듭니다.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냅니다. 그 정책들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 정책들의 상당수는 정당,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가는 별개입니다. 저도 뭐 경험해 봤습니다만 실제 의원들을 의총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용으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이제 새 위원장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그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김영주 의원님 네. 워낙 유명해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인요한 교수는. 문제는 안용환 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재명의 김은경 혁신위 체제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봤잖아요. 이제 여당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인요한 체제 혁신위원회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망하면 바로 총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혁신위를 성공적으로 띄워야 혁신 성과까지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조금 더 세졌죠. 네. 사실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정치적 행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저분과 함께할 혁신위원들이 어떤 면면을 보일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혁신위 정체의 방향과 얼마나 큰 그립감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큰 변수는 지금 당으로 돌아올 원희룡 혹은 뭐 한동훈 이런 분들이 돌아왔을 때 이분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현역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조율해 가면서 전체를 질 것이냐. 그렇게 되면 혁신위가 잘 되면 또 김기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최고위 안팎을 좀 제가 취재해봤는데 주말에 이제 전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교수에게 전권을 주고 혁신위를 한번 띄우기로 추대가 된 것인데 앞으로 혁신위원 인선도 좀 주목돼 보입니다.